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분당에 학원을 오픈한 게 2010년 10월 10일이었어요. 2010년 10월 10일이었는데 벌써 한 13년이 넘었죠. 꽤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되면은 좀 가장 설레이는 것 같아요.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솔직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공부 많이 시킬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은 뭐 싫어하겠지만, 이게 학기 중에 크게 많이 향상되기가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학원도 다녀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막상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도 그 격차는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다 잘 아실 텐데, 저희 이렇게 뭐 겨울방학 때 9 to 6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이 발전하거든요. 더불어서 겨울방학, 그 긴 방학을 아이랑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또 아침부터 학교 안 가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저희 9 to 6 비용을 따로 받진 않아요. 재원생분들은 신청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담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원장님들보다 먼저 설명회를 하게 돼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게 어머님들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제가 수학에서의 진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그럼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는 어머님들이 가장 혹하시는 항상 이력 중에 하나가 내정초, 내정중, 낙생고 나왔거든요. 분당 출신입니다. 지금 딱 이 반응을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뭐 원장님들보다는 좀 꿀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대 졸업했고요. 자, 일단 순서는 제가 공부가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씩 그냥 천천히 넘겨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공부란 무엇일까요? 보통 어머님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어머님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 몇 년만 좀 거슬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몇 년 전에 애들이 유치원 다니거나 어린이집 다녔을 때 알파벳 처음 배우고 숫자 처음 배우고 할 때 애들 다 되게 잘했죠. ABCD 배우고 오면 되게 신기해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막 2돌 지나가지고 요새 막 ABCD 노래 부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공부란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요새 그러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즐거운 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은 좀 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배우는 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렸을 때 재밌다라고 배웠는데 내가 좀 커서 배워봤더니 이게 재밌는 게 아니야. 점점 나는 어려워. 그러면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극복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움으로써 내가 그걸 인지를 하고 배워나가면서 극복을 해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려면 옛날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힘든 과정을 다 견디고 이겨내야지 뭐 어떤 선수가 되던가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생들한테 일단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공부는 재밌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거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강요식은 아니더라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저도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그 소리 하면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때부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 거라서 일단은 자주자주 그래도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공부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견디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견디고 극복하다 보면은 뭔가를 성취를 하죠. 그런 걸 합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앉아서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도 이겨야 되고 어쨌든 무조건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공부란 엄마 주도 학습. 지금 보면 제가 힘든 것을 견디는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11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이 형제인데 이제 막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 저한테 공부를 배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엄마가 이제 이렇게 시켜서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학교 잘 다니니까 제 대학생 때 수학을 가르쳐 봐라. 당연히 뭐 용돈 한 번 안 받고 한 거예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욕심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은 형제니까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그럼 어느 순간 이제 확 열이 받아가지고 얘는 이걸 왜 못 알아듣지? 이 생각을 이제 말로는 안 하고 속으로만 맨날 삭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동생이 학교 갔을 때. 그래갖고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배우는 게 어렵다고 그리고 무섭다. 그리고 너무 많다. 그러니까 계속 엄마한테 가서 징징거렸던 거죠. 그럼 또 엄마는 저한테 와서 숙제 좀 줄여줘라. 좀만 살살 해라. 근데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확 한 번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할 거면 나한테 보내지 말라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맞춰야 되냐고. 그리고 무조건 애한테 맞춰줄 거면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 부분은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계속 괜찮다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좀만 천천히 해. 그래버리면 얘는 이거 못 배운다고.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조건을 걸었어요. 얘는 이제부터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형이라고 못 부르게 해라. 첫 번째.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업할 때는 존댓말 써라.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남남인 것처럼.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형 이러면서 반말하다가 딱 수업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존댓말 쓰는 거죠. 습관이 돼서 지금 다 컸는데도 존댓말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이 주도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를 못하게 돼요. 계속 엄마는 당연히 우리 애가 좀 짠하잖아요.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아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한켠에 마음에 두시고, 어려워 하더라도 견디고 할 수 있게,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무관심이래요.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써놨는데 정신과 교수가 조선미라는 정신과 교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관심이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관심이라고 했다고 관심 끄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잔소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신에 얘가 뭘 잘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 어머님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요청을 하는 게 수학 얘기보다는 다른 과목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얘가 영어 학원을 바꿔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애가 안 간대요. 선생님이 얘기 좀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선생님을 믿고 있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굳이 엄마가 악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왜 배우는가? 아무래도 수학학원이니까 수학을 왜 배우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저거 가려면은 수학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할 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닙니다. 그럼 수학이라는 과목은 아이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인데 생각하면서 살아라. 무슨 행동을 해도 생각해라.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도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형이 군대를 가면은 네가 이 집엔 장남이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해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물론 갔다 와도 초등학생이었어가지고 똑같긴 한데 그래도 말은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애들을 계산기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행동할 수 있게 올바른 길로 대처할 수 있게 그러려면 생각이란 걸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무대뽀식으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학은 왜 어려운가? 첫 번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상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아니면 어머님들은 이제 뭐 집안일 하시고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굳이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애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버리면은 수학 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 강의 이런 것들, 즉 눈으로 보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기만 하면은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지금 강의도 써놨는데 그럼 강의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 강의를 애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강의도 보면 안 되냐? 아니 그건 아니죠. 강의는 보더라도 생각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러 갖고 오면 네가 설명해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 듣고 가서 풀었는데 다시 모른다고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상관없다고. 근데 네가 설명해봐. 네 풀이 방법 틀려도 상관없어. 설명해봐. 그러면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읽어보고 풀이 과정이 없이 그냥 들고 와요. 저 이 문제 몰라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문제가 뭐래? 뭘 구하래? 부터 물어보면 진짜 한 10명 중에 8명은 맨 마지막에 뭐 구해라 그거 그대로 읽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읽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이거 구하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애들은 어차피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일단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민하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머님들 여기 인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저희 뭐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런데 보면 쇼츠, 뭐 릴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쇼츠는 가끔 보는데 인스타는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되게 짧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희 반 친구들이 와서 핸드폰으로 그 릴스 그걸 계속 봐요. 뭘 그렇게 열심히 봐? 그랬더니 그거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왜 봐? 물어보니까 그냥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본인도 아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영상들이 전부 다 자극적이고 빠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진득하니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건데. 수학 문제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못 풉니다.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애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하는 말이, 야, 너 영어나 국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어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하고 말해? 물론 생각하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고민하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흘러나오는 대로 내 인식대로 그냥 쭉 말을 하면 되고, 언어라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학은 완전 반대예요. 그냥 숫자만 보인다고 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아니라 일단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내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이걸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거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 자체를 갖는 걸 애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저희 반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예비 고1들,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이면 입시가 눈앞에 다가온 애들이라서 그 친구들은 학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55분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하는데 쉬는 시간을 안 줘요. 정말 화장실 급하다라고 하면은 보내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일단 2시간 동안 앉아 있어라. 고민해와라.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애들이, 많은 친구들이, 중2, 중3 애들이 제 기준에는 한 3, 40분이면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일단은 강제로 앉혀놔야지 뭐라도 고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논리적인 판단.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연습을 해서 익히는 거지 처음부터 타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요.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느꼈던 거지만은 그냥 목소리 크게 내요. 엄마가, 아빠가. 왜냐면 그걸로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얘들을.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빠도 저한테 그랬었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나중에 좀 커서 저희 엄마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생각에는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했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가 한 번에 절대 안 고쳐져요. 아니, 당연하죠. 엄마는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고쳐요, 그거를. 근데 그게 여러 번, 한 5번, 6번 이렇게 되다 보면 엄마도 태도를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동생이랑 일단 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즉,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본 어른들은 전부 다 목소리로 날 찍어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크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생각부터 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학은 본인 의지도 필요하고요. 주변의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환경도 정말 중요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자습이랑 뭐가 다르냐,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습이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말 그대로 옛날에 여기 원장님이 혼자 하셨던 것처럼 그냥 책 펴놓고 진짜 혼자 공부하는 거.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정석 하나 던져주고 혼자 공부해봐, 이러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 있는 학생들이나 그렇게 해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집이 좀 없이 살아가지고 정석책 펴놓고 혼자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네. 책 한 번을 진짜 책이 이렇게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게 자습이에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나, 친구들 학원 가서 2시간 배우는 동안 저는 6시간 공부했거든요. 똑같은 양을 배우는데도. 그러니까 효율적이지는 않죠. 그만큼 힘든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결정하는 것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영어를 공부를 할 건데 영어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 나는 약간의 도움만 필요해. 근데 그걸 굳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그냥 엄마한테 인강으로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본인이 알아서. 그게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엄마가 가서 야, 너 영어 부족하니까 학원 가.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여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원이니까 여기로 가. 그럼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나 이 학원으로 바꿔볼래. 학원을 좀 바꿔볼래. 아니면은 뭐 과외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계획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건 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 반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반은 틀린 말이죠. 혼자 할 필요는 없다고요. 과외, 학원, 인강 전부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계획을 본인이 세워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필요에 맞춰서. 자,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거를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사진 뜬 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 쓰던 계획표예요. 플래너. 저거 엄마가 짜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획 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옆에 친구들 거 보고 있었어요. 한 달짜리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달짜리를 다 써봤더니 한 일주일 하면서부터 다 깨지기 시작해요. 애들 학교에서 수행평가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버리고 일주일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일주일치는 일주일마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제 방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학에서 진짜 자기주도 학습법이란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수준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어머님들 여기 그 입학 테스트 신청서 쓰셨죠? 이거는 스스로 파악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알고 있냐 모르냐.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모른다 싶으면은 요거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반 친구들이 항상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하던 선행이 멈추고 또 시험 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시험 끝나고 오면 첫 수업에는 그 마지막에 했던 선행 단원의 한 단원을 통째로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본인이 막 다시 풀어보는데 다 기억이 안 나죠. 한 달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럼 저한테 와서 다시 얘기해요. 여기부터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딜 모르는지를 그 문제를 풀면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학교 2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은 수상 이제 부등식 단원을 나가고 있는데 부등식을 다시 풀어보라고 했더니 다음날 오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 인수분해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인수분해부터 다시 하자. 지금 당장 고등학생인 게 아니니까 대신 그럼 그 부분은 빨리 지나갈 거니까 다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스로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 부족함을 인정하고 제 설명을 잘 들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어차피 여기 선생님들은 여러 번 설명을 할 겁니다. 수상을 가지고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이상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도 학창 시절에 느끼셨겠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한 세 번쯤 들어봐요. 아는 내용이죠. 내용 자체는 아는 내용이죠. 단지 수학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세 번, 네 번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애들이. 나는 분명히 똑같은 거를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얘는 나한테 그걸 질문을 했고 근데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계획을 해서 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다음 거 하고 싶은데 그럼 부족한 게 있으면은 앞에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맞춰가야죠. 얘는 다음 걸 하고 싶어 하니까 다음 거를 조금 하면서 진짜 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앞에 거 안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럼 다시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뭘 부족한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자기 객관화라는 거죠. 내가 잘 하냐 못하냐.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긴 한데 오늘 어머님들이 가서 좋게 잘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얘기했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의 수준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반 친구들 저한테 와서 질문할 때 그냥 질문하면 안 받아준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반 학생 어머님들 몇 분 오셨는데 저랑 상담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오히려 초반에 애들을 반대로 괴롭힐 거라고. 괴롭힌다는 게 저한테 질문을 하러 분명히 왔는데 심지어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학원을 바꿔서 새로운 선생님한테 왔는데 질문을 했더니 안 받아줘. 근데 반대로 자기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네가 어떻게 했는데? 뭐 할 건데? 그 다음엔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몰라요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모르는지 저한테 갖고 와야죠.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정말 식 다 써와요. 식 쓰다가 막히면은 여기부터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만 뚫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해결해주면 진짜 알아서 다 풀어와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할 때도 시간이 단축이 되고 응용 문제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이거는 진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거죠.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이 본인 식을 열심히 써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틀려요? 그러면 저도 한참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 식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거네.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는 친구들은 맞은 문제예요. 답이 맞은 문제인데 본인이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해설을 보고 두 개를 같이 들고 와요. 해설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 왜냐면 수학은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건 전 얘기는 해주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빨리 풀 거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해설보다 더 잘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질문을 할 때 그냥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왜 식이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걸 왜 더했는지 왜 뺐는지 왜 곱했는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왜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습관이 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하려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 설명해놓고 잠깐 앞에서 애들 잘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꼭 벌떡 일어나요. 뭐야, 질문이야? 갖고 와. 다시 앉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본인이 계속 생각하던 거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 인간 옆에 가면은 뭔가 생각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옆에 와서 앉으면은 잠깐만요. 이러더니 진짜 한 3초 기다리면은 뭐야 빨리 해. 저 갈래요. 이러고 가요. 그런 애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원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애한테 질문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일단 수학의 기본 개념은 당연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도 질문을 하면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히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파악하는 거. 솔직히 가르치는 거는 누가 가르치나 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잘하는 분들일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애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얘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겠다. 그래서 뭐 교재는 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걸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 하는 거죠. 애들이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반 상담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죠. 100분 아니면 그 애들의 능력을 10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머님들은 100 정도 내주길 바라시죠. 네. 근데 그러다가 애가 나 엄마 좀 힘들어 그럼 80으로 줄이죠. 줄여달라고 이렇게 학원에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양이 100인데 계속 100만 하면 100밖에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늘리느냐. 애들의 능력이 100이지만 숙제를 120을 내요. 어차피 100 다 못 해올 거 알고 그냥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0만 해오면 오케이. 보통 애들이 숙제를 100을 내도 한 80밖에 안 해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120을 내면 100 정도는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계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테스트 연습하는 것도 뭐 100분 동안 보는 모의고사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100분 다 주죠. 근데 나중에 점점 줄여가지고 저희 반 고2들은 제가 50분 줘요. 절반으로 줄여요.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을 항상 애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보면은 120분 동안 풀었는데 너네 그럼 60분 동안 풀어. 나도 60분 동안 했어. 그만큼 안에 풀어야 돼.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면서 어쨌든 저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채찍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우선순위로 따지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게 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조언이나 경험담.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는 잔소리로 듣죠.
되게 옛날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분명히 나도 옛날 사람인데 제가 얘기하면은 잘 들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심지어 어떤 애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되게 없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해주다 보면 어떤 여자들 울어요. 그 눈물을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흘리고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험이나 조언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 더 공감하면은 아무래도 싫어하는 수학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더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당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결국 그냥 등대일 뿐이에요. 등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는 게 조금 더 짧은 길이고 좀 더 올바른 길이냐라고 비춰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린다고 했죠.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무관심하라고요. 네.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단어를 외울 때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다. 너 왜 안 써?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글씨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어머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보고 있거든요. 다. 글씨 좀 똑바로 써. 그 얘기는 제가 하면 돼요. 정 그 얘기가 하고 싶으시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달라. 네, 그러면 저는 5번씩 다시 쓰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좀 힘줘서 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무관심 하시는 게 먼저고 그 다음 격려 많이 해주시라고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 애는 한 달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시험 못 보면 되게 속상하죠. 속상하죠. 시험 당연히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 보내놨는데 시험 못 보면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어머님들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험 못 봤다고 그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무수히 많은 시험 보고 결국 수능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애들한테는 다음 날 또는 며칠 지나고 나서는 뭐 너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당일날만큼은 최소한 격려를 좀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지 와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다음 부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을 다녔는데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희 반에 없는 학생이긴 한데 그 친구는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못해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잘해서요. 사춘기 때 저를 처음 만났는데 여학생이고 근데 분명히 제가 수업을 한두 번 해보니까 애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점수가 70점 나왔대요. 그 점수 나올 애가 아닌데 아무리 못해도 90점은 나올 애인데 그래서 이제 얘랑 얘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사춘기니까 공부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냐 맨날 이런 말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랑 한 6개월간을 그런 대화만 했어요. 선행을 안 나가고 그냥 시험 범위만 맞춰가면서 계속 그 대화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험 볼 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빵점 맞아와도 돼. 빵점 맞아와도 되는데 네가 아는 건 똑바로 풀어. 그리고 더하기 빼기만 틀리지 마. 혹시 엄마가 너 빵점 맞았다고 뭐라 하면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싸워줄게.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나더니 다 100점 맞아요. 그 다음부터. 여기 내정중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진고가 있는데 대진고 지금 이번에 전교 2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학원에서 나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공부하는 방식은 다 알았으니까 가서 경쟁을 해라. 너는 멘탈이 약하니까 경쟁을 해라. 자기 주도가 좋긴 한데 너도 원하는 거긴 한데 상관없으니까 잘하는 애들 몰려있는 데 가가지고 경쟁하라고. 그래서 내보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갈 때 저한테 해줬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시험 빵점 맞아와도 돼 라고 얘기했던 어른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학원 다니면 일단 부담 갖고 있어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잘해야 된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 주제를 좀 바꿔주세요. 어머님들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뭐부터 얘기해요? 학교 잘 갔다 왔니? 오늘 뭐 배웠니? 선생님이랑 별일 없었니? 친구랑 안 싸웠니?
예, 순서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순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친구랑 어땠니? 선생님이랑은 잘 지냈니? 그러고 나서 뭐 배웠니? 이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화 주제 자체가 공부보다 그냥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미래, 꿈, 장래희망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어떤 조사업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 서울에 있는 의대생들 있잖아요. 의대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마 아빠와 했던 가장 많은 얘기가 장래희망 얘기였대요. 나중에 뭐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넌 나중에 뭐 할래?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가 목표를 갖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대화 주제를 좀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뭘 하고 싶은지는 알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저는 믿을게요. 어머님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이게 저는 평생 이런 그 행운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는 가위가위보라도 항상 지고 추첨도 안 되고 저한테 가위가위보 지는 사람 진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장되는데 오랜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그때보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네,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 주제랑 달리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거 소개해주는 이제 딱딱한 일을 하러 오긴 했는데 제가 이 시기가 되면 아까 이제 되게 벅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안 풀리죠? 네, 웃으시니까 더 긴장되는데요. 사실 날씨 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꼬였어요. 너무 추우시죠 오늘? 네. 사실 왜냐면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때는 별명이 날씨 요정이거든요. 장마철에 놀러 가도 제가 바다에 놀러 갈 땐 비가 안 왔어요. 유명한 날씨 요정인데 설명의 날만 잡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저 예전에 설명했던 첫눈이 내려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한파가 몰아치는 거고 새벽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자꾸 무덤해지는 것 같아. 뭐 그러니 그래도 뭐 식사 예약을 하셨으니까 다 오시겠지? 뭐 이런 기대로 여기 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기가 제일 바빠요. 사실은 이제 수능 끝나고 고3 애들이 수리논술, 인문논술 하느라 아침에 오전에 나와 있고요. 인문논술도 봐줘요. 제가 대학은 문과를 나왔거든요. 인문논술도 봐주고 어제는 외대보고 모의 면접도 하고 자소서 써주고 이제 인하론하고 되게 바쁜데 근데 이 얘기를 드린 게 뭐 제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고3까지 아이들이 필요한 거를 이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저는 아까 민철쌤은 이제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자라길 바라지만, 저희 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주도가 아니라 저의 주도, 타인 주도 학습을 하는 반이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렇게 훌륭한 학생이 떠나 보내는데, 저는, 이 아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에게 의존성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 사람이랑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 고3 끝까지 같이 가는데, 이런 게 어떤 게 좋냐면, 9to6를 하던 저희 방학 특강을 하던, 이게 베이스 캠프가 되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영어학원 알아보면 어디 갔다 와. 과학 수업은 뭘 결정하면 돼요? 뭐 자소서는 제가 써줍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을 막 고3도 봐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도 풀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밑에 학년, 중1, 6학년, 뭐 중2 이런 아이들이 티는 안 내요. 풀고 있는 것 같죠. 저희는 이제 가서 앞에 강의하는 게 아니라 틀잖아요. 애들이 고3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한테 얘기 들어보거나 하면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가 중앙고가 제일 많은데 저희 반이 그러니까 중앙고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현 중3이랑 중2 학부모님들 제가 상담하면 두 가지로 갈려요. 중앙고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또 저희 반은 이번에 지원자가 중앙고가 제일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 자체가 이제 개별 지도로 맞춤형을 한다는 게 어쨌든 아이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고 그걸 가지고 저랑 이제 합이 잘 맞을 때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내신 보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사족이 길었네요, 그죠? 네, 방학 특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방학 특강이 저희가 이렇거든요. 강의직 특강도 있지만 주 5일 동안 월화수목금 특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9 to 6라고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예전에는 1월, 2월 겨울방학 특강하는 동안에 한 5주차 정도 됐을 때 그때 고1인가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티는 안 내는데 어느 날 자기 학원 끝나고 엄마 차에 타더니 하염없이 울더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항상 하고 이때쯤 되면 이것만 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학부모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이렇게 많이 같이 고생을 하면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난 여름 때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한 뭐 공부 잘해서 잘 간 얘기만 들으려는 게 아니고 RPM이라고 있어요. 쌤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저한테 고2 초반에 왔는데 자기는 항상 RPM을 하나씩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않으면 못 풀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제가 쌤을 해보는 게 어떠니? 고2인데 니네 학교에서 시험 보려면 쌤 하고 나서도 가야 될 길이 뭔데? 라고 할 때 나는 그래도 RPM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근데 RPM을 답안지를 항상 다 뽑아달래서 계속 잃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1학기 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못 보다가 그때 여름방학 때 고2는 보통 9 to 6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설득을 해서 네가 고생을 하고 나도 고생을 하면 나아질 수 있으니 RPM을 그 수투를 다 풀어보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형별로 제가 거의 다 풀어줬어요. 한 20문제 저 말 되게 빠르거든요. 20문제 후룩 알려준 가서 풀고 와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고3이 올라가는 직전인데 이제는 RPM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수능 기출이죠. 자기나 이런 거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제 된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투자가 일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까지 6시까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동안에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항상 따뜻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옆에서 그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변한다는 게 변한다고 해서 2학기 때 성적이 확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바뀌었고 아버님이랑 제가 공동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가가지고 관리형 독서실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게 그냥 단 한마디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도 좀 고생을 하면서 이게 바뀌는 걸 느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저는 주 5일을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을 하는 방법이 5일 내내 똑같은 걸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두 학원인 것처럼 월수금은 심화를 하고 화목은 선행해서 계획을 저희가 이제 그 방학 로드맵이라고 같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 다만 이제 단점은 9 to 6와 주 5일을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면 되게 당당해져요. 난 공부 좀 했다 이거죠. 그래서 퇴근하고 온 사람처럼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몰래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그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만이라도 만약에 숙제가 잘 돼 있고 평가가 좋고 잘했으면 조금 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 잘 그러진 않지만 주중 내내 열심히 하면 주말에 숙제를 다른 선생님들은 줄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배신감을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별 수업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얼굴 생긴 거는 되게 둔감한 아저씨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으로 되게 섬세하고 굉장히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이 아이가 알아듣는지 아닌지를 보통 표정이나 말로 판단을 많이 해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반에 이제 중1 아이가 이제 왔었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극이과 성향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말이 아예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해요. 알겠어?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눈빛을 봐요. 눈빛이 어느 순간 알았어요. 눈빛이 알았다는 눈빛이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눈빛이 흔들리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근데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글씨도 굉장히 하는데 머리가 되게 좋아요, 수학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되게 저는 집요하고 섬세하고 계속 지속적인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이를 계속 아이의 답이 없어도 계속 얘기했어요. 넌 이거 다음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겠니? 뭘 하냐? 이걸 알려주니까 다시 풀어라. 테스트 봤니? 오답했니? 이거를 한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아이가 제가 지금 사진을 안 찍고 그랬는데 일단 노트 쓰는 게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력 정석을 하게 돼서 실력 정석을 잘 풀고 있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원래 테스트 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이가. 근데 모르겠어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뭐 테스트 잘 보면 핸드폰을 쓰게 해주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제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후다닥 얘가 뭘 숨기는 거예요. 센이었어요. 실력 정석을 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 이름 얘기 할 뻔했네. 누가 왜 센 왜 그걸 보고 있어? 아니, 왜냐면 제가 갔다 왔는데 핸드폰을 몰래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영어 공부도 안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꺼내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실력 정석을 나간 애가 제 쉬는 시간 갔다 왔는데 중1이 센 그걸 문제를 풀고 있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후다닥 숨기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을 안 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이제 개스를 해서 추린을 해야 된 거야. 이걸 풀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눈빛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근데 그게 얘기했어요. 그거 풀고 싶었으면 나한테 숙제를 내주려면 괜찮은데 왜 그거를 숨기고 그래? 네가 만약에 이게 동영의 방정식이 부족한 것에 덮은다 그러면 난 너무 기뻐서 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이건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제가 언뜻 들어왔어요. 얘가 오늘 메이저 테스트가 직방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오늘 테스트 보는 것 때문에 미리 보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눈빛이 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어느 순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테스트가 계속 이제 막 13개, 11개 하다가 막 9개, 8개 하다가 요새 계속 15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테스트를 잘 보면 집에서 무슨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 얘기를 드린 게 이 아이도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어쨌든 힘들지만 호흡을 맞춰서 발전을 한 거라 그런 변화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100명이 도전하면 다 100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는 희망을 품고 안 되면 되게 때까지 잘하는 게 제 주의라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9to6랑 주 5회를 집중학습을 병행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도움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중1부터는 가능해요. 9to6 괜찮은 것 같아요. 6학년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반 6학년은 뭐 갑자기 지난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중반에 하셔가지고 제가 월수금만 하시라고 했어요. 월화수목금을 했다가 저랑 같이 이제 어디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 성향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항상 1, 2월 달에 맞춰서 방학 계획을 세워서 해요. 어떤 걸 하자라고 해서 하니까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잘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네. 상의를 해서 하기로 했죠, 그죠? 네. 까먹었으니까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자기주도 수업을 하면서 이제 주 5일을 하면서 이제 9to6를 하기도 하고요. 강의식 특강이 좀 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새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별 맞춤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엔 제일 좋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방학 때 특강도 해보고, 제가 현재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 지금 현 고2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식이랑 자기주도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수학 강사로서 느끼는 강의식과 자기주도를 얘기할 때, 강의식이 가장 효율적인 거는, 강의식이 자기주도보다 조금 효율적인 거는 처음 배우는 진도 있잖아요. 처음 배우는 진도 나갈 때랑, 그 다음에 고3 같은 킬러 문제 푸는 특강. 이 두 개는 강의식이랑 자기주도가 병행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그 말고 나머지 기타 본인들이 풀고 하는 거는 자기주도가 더 좋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마다 진도 나가는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3, 고2 강의를 섞어서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되게 오래되셨거든요. 예전부터. 오래되셔서 이제 자기주도 수학이랑 특강들을 더 오래 하셨잖아요. 이 자기주도 수학에서 개별 진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강의를 하더라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강의식을 해서 10명이 앉아있으면 보통은 이제 제일 잘하는 애랑 앞부분 애들 진도를 맞춰서 나가고 나머지는 사실은 숙제 내주고 약간 좀
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인데 저희는 사실 그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따로 나와서 뭔가를 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같이 끌고 가려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첫 진도 나가거나 그 학생들에 맞춤 이제 강의를 이번에 개설하게 됐어요.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 그 방학 특강이 1월 10일인가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12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이유가 이 반 전체 이제 그 박미 부원장님 반 자체에서 순회 중2가 제일 많아서 순회 중2 애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수학하는 강의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중2가 이번에 시험 일찍 보고 어쨌든 그 무슨 강당 공사한지 때문에 방학이 일찍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다른 학교라서 이때 시작을 못 한다면 아까 박미 부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주도 수학으로 이 부분을 메꾸고 이렇게 합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하는데 여기는 방학 내내 고등 상하 아니라 상 하나만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같은 경우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고, 그래도 방학은 3-1보다는 고등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하나 아마 모르면 끝까지 붙잡고 알려주실 분이거든요. 굉장히 차분하게.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적합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이가 좀 열심히 하면 고등 수학을 다 했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가 이제 그냥 그 밝고 명랑한 아이라면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기말 끝났으니까 지금 3-1을 나가더라도 12월 요 나가기 전까지 3-1을 최대한도로 나가고 나면 요걸 들으면서 자기주도로 아마 심화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관련돼서는 상담을 요청하시면 아마 박미 부원장님 직접 해주실 거예요. 요거는 월수금 3번 하고 고등수학 처음 나가서 제일 쉬운 교재인 개념원리로 차근차근 나가는 수업이고요. 중간에 이제 화목 같은 경우는 따로 와서 자기주도로 복습을 시키겠다고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명 많이 하러 왔으니까 떨지 않고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 같지만 이거는 1, 2월 달에 고등 상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차분하게 고등 수학 상만 굉장히 천천히 나간다는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 1월, 2월 동안에 고등 수학 상하 전체 범위 있잖아요. 거기를 교재도 기본 정석이랑 센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빡세게 나가는 반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매일 와서 하면서 정석하면 센 거의 이틀에 3일에 한 센 2단원 정도씩은 계속 풀면서 정석도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방학 때 마음 먹고 나는 고등수학을 이제 한 번 정도 고등수학을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풀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처음 듣더라도 좀 빡세게 하려는 학생 해서 이제 상하를 마음 먹고 한번 끝내자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강의이고, 그상빈 선생님이 이제 되게 특이하신데 쉬는 시간 되면 본인 대학 수학을 계속 풀 정도로 수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좀 특이하죠? 저는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데 저는 먹방을 보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수학 매니아 수학 좋아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이들이 또 거기에 뭔가 매료돼서 꽂혀가지고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잘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상하를 빡세게 5일 동안 하는 수업으로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부터 아까 그 강의 빼고는 다 저희 1월 10일 방학 특강 할 때 시작합니다. 저희 방학 특강을 하면 아침 9시부터 수업하거든요. 9시, 11시,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수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시, 4시에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빡세요. 이제 이거 하면 그날 와서 수학 이거 듣고 나서 복습해서 숙제 다 하면 하루에 수학을 최소한 한 5-6시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아마 학까지 끝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쪽 반에는 지금 중2 학부모님들까지 계시거든요. 저쪽 반에 계시긴 한데 이거는 낙중대 빡센 학교 갈 학생들을 위한 시험 대비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찬엽 부원장님 반에 이제 굉장히 잘하는 중3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거기서 다 듣지는 않고 이제 시험 대비할 애들이 볼 텐데 요새 분당 고등학교에서 가장 학교에서 기출로 많이 나오는 건 자히스토리에 있는 전국연합 기출이랑 고난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거에 가장 어려운 거랑 기출도 낙생중앙대지는 아마 돌아가면서 푸는 강의가 될 거고요. 현 중3 중에서 조금 빡센 학교 가거나 아니면 고등 수학 1학기
그 준비 좀 빡세게 할 학생들이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이거는 김창혁 부원장님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기 고3 혹시 있으신가요? 예비 고3?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3 예비 고1이 있으신가요? 네. 그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발표하셨던 정민철 쌤이 하시는 수업이고요. 이거는 강의식이랑 자기주도 섞어서 하는 수업이고, 이거는 방학만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방학 때 이미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지금 방학 때 이걸 준비해서 나가면 내년에 가서는 내신 대비하고 그 시험 보고 내신 대비하고 시험 보고 하는 그 고1 그냥 강의 플러스 자기주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미 그 고등 상하하고 수원도 좀 어느 정도 다시 개념은 드는 걸로 아는데, 정철 쌤이 이때 시작할 때 그 방학부터 시작할 때 수원 진도를 새로 나가서 수원을 처음 듣더라도 하도록 수원은 처음부터 진도를 나갈 것이며, 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을 한 3번 정도 반복시키고 기출문제 풀어서 어쨌든 내년에 가서 내신 준비하는 기반을 방학 때 이제 닦고 나가서 그때 내신 준비할 때 심화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강의 수업이고요. 이거는 만약 관심 있으시면 따로 학원에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2 있으신가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제가 수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에 내신을 하거나 심화를 하는 거는 강의랑 섞어서 하는 게 괜찮아서 고1 수업하고 제가 고2, 고3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수업이 있다는 일환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학 때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가서 내신 준비 계속 1년 동안 가는 고3까지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에 고2 저 이어지는 건 이제 고3 강의로 이어지고, 요거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제 수업이니까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됐죠? 식사는 다 하셨나요? 네. 시간의 압박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네. 이 개별 맞춤인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2달이 길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전략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한 적은 있거든요. 9 to 6 1월만 해라. 제발. 한 번만 해줘. 1월만. 그리고 1월이 다가올 때쯤 얘기했어요. 이왕 한 김에 2월까지 한 번만 해주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아이가 설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속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설득을 하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해봐서 힘든데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달라지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설득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로드맵을 작성을 해요. 이건 이제 여름방학 때 건데 1월, 2월이면 이제 어쨌든 과정별로 뭐 심화하는 게 있고 진도 나가는 게 있죠. 이런 로드맵을 학생들과 아니면 학부모님과 상의해서 이제 어떤 걸 나갈지 해서 정하고요. 큰 디테일에서 정하고, 그 디테일한 거를 이렇게 매 주에 하루에 하나씩 정합니다. 하루에 이게 하나예요. 주 5일이면 2주차에 5개죠, 그죠? 뭐 지수로그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푸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학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실제 그 수행 여부는 매주 주말에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게 완성된 거고요, 빨간 게 안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방학 내내 요때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 요 마지막 부분을 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을 중간중간에 변경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심화를 하는데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책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걸 하기도 하고, 그게 개별 맞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로드맵을 작성했을 때 참 좋았던 점은, 항상 저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번 방학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저는 이걸 다 어머님들 보내드리는데 뽑아서 애들한테 다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좀 학년이 어리잖아요. 고2, 고3 정도 되면 이거 뽑아줘봤자 이렇게 당연히 그날 버리겠죠. 그렇지만 중초반이나 이제 중1, 2 뭐 초등학생들은 있잖아요. 뭔가 문서화돼서 이렇게 딱 주면 꼭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지금 이렇게 넘겨봐요. 가끔 항의하는 데도 있어요. 너무 선생님이 빡세게 짜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제 저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표를 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항상 짜서 하고 있고요.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 1, 2를 다 로드맵을 짜거든요. 여기는 중상학부모 있으신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지금 짜서 다음 주부터 이제 아마 나갈 거고요. 순회 중위가 시험이 일찍 끝난 관계로 순회 중위도 같이 로드맵을 12, 1, 2를 같이 짤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맵은 그렇고, 9to 6도 이런 이제 계획표를 세우는데, 어쨌든 주 5회 수업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데
뭐 고2나 고3 같은 경우 주 5회가 오기 힘들면 양해를 구해서 주 3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면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사정이 이렇다라고 하면 감안할 수 있으면 저희가 감안해드리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지난 학기부터는 나이트식을 좀 변경해서 일단 그날 온 거 수학 숙제를 다 한 거를 담임선생님이 사인을 다 받고 나서 다른 공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날 숙제한 거, 그날 수업한 거, 테스트 본 거, 오답한 거, 그날 숙제 다 끝내고 나서 사인을 저한테 받고 가야 다른 과목을 펼칠 수 있거든요. 다른 과목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수학을 좀 방학 때 많이 시키는 게 목표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요 책상을 여기로 옮겨놨어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더 딴짓을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더 애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이트식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오늘 특강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저희 학원의 뭐 자기주도 수학이라 이런 거는 뭐 아까 자세하게는 안 드렸지만 얘기를 드렸고, 그거는 끝나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학원에 대한 얘기를 다, 거기 안내문이 다 있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수업하던 모습인데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게 저 한 7년인가 8년 전이에요. 네. 저 때가 더 찌들어 보이죠? 네. 테스트 좋아해서 테스트 계속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계속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어릴 때일수록 테스트를 보는 걸 습관화시키면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얘기 안 해도 가서 테스트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일수록 어린 학생들은 그냥 테스트 보라면 그런 줄 알아요. 선생님이 보라 그랬으니까 봐야지.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인 것도 괜찮으니까 테스트를 꼭 저희 보내주시면 당연히 테스트 계속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이 테스트 요게 테스트실이죠. 이렇게 해서 첨삭 조교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감독을 하고요. 그 번호 다 써 있잖아요. 그 번호 조교가 한 15분마다 일어나서 자리에 있는지 다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저희 찾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학생들이 있어 제가 CCTV 돌려서 찾으러 다녔는데 요새 아이들이 되게 나약하고 되게 착한가 봐요. 일단 안 나가요. 놀아도 여기서 놀고 그래서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쭉 넘기고 나머지는 제가 있는 거라 내신 대비랑 다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그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냥 광고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희 부원장님들이, 입학 상담을 해 주실 텐데,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라던가,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학교 지원하고 싶다던가,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실껏 상의를 드리니까, 입학 테스트는 아까 못 내신 분 있으면 쓰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려서, 날짜를 잡도록 하고요. 요거는, 12월 14일 날 이제, 박민희 부원장님이, 반에 50점이 오른 학생이 있어서, 어쨌든 수능까지 바라보는 중등 자체를 만약에 수능까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관심 있으시면 오늘 나가면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밴드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설명회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건데,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출신이 의대나 서울대 간 학생들이 와가지고 동기부여 강연을 하거든요. 이거 토요일 날 하면 학생들 여기 와서 듣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이 차 별로 안 나는 저희 학원 출신이 서울대나 의대 간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학생이 아까 저기 서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예비 고1 모의평가 3월 통합 2등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앙고를 갔다가 이과였는데 마지막에 문과로 바꿔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혹시 미미민우라고 아세요, 유튜브? 네, 미미민우 아시죠? 애들 많이 보잖아요. 미미민우 분당 왔던 거 아시죠? 제가 출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저는 출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왔던 학생이에요. 그때 마지막에 풀었던 서울대 경영 갔던 여자 학생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 학생이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얘기를 할 거고 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게 된 얘기를 할 거라 학생들 이제 여기 와서 많이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1, 2,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의식이랑 자기주도 섞어서 하는 그 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자세한 거는 정민철 쌤이랑 저랑 둘이서 이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거를 하게끔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설명회는 많이 참석해 주시고 네. 네. 아이스크림 새로 들어와. 네. 네. 끝나고 저희 이제 끝나면 그 반별 간담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비재원생 학부모님께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여기 남아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있으시면 어디가 있지? 저는 없군요. 2강의실에 저쪽 알파관 2강의실에 박미 부원장님 계시고 거기 3강의실에 정민철 선생님 계시고 4강의실에 박상민 선생님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여기에 5강의실에는 김찬엽 부원장님, 6강의실에 이미로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 계시니까 가서 그 각반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간담회나 뭐 질문 있으시면 거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반 학부모님은 여기 남아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